자, 시청자 여러분들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최근에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더 탐사라는 곳에서 한동훈 장관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을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택배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함부로 만지고 뒤지기도 하고 또 벨을 누르면서 한동훈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이 모든 행위들이 생중계까지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증거를 남긴 셈이 되어 버렸죠. 자, 참고로 이 사람들은 이미 몇 달 전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스토킹을 했던 혐의로 한 장관으로부터 직접 고소를 당해가지고 수사까지 받기도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 장관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자기들의 방송에서 생중계로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참고로 한동훈 장관은 이번에 가족들을 주고 집 밖으로 일을 보러 나왔던 사이에 집을 비웠던 사이에 이런 충격적인 일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 침입과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더 탐사 측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집에 도어락에까지 손을 대면서 도어락 해제까지 시도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것들이죠.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행동들이죠. 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압수수색을 당하는 심정을 한번 느껴봐라 이런 말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거의 대놓고 거의 보복성의 어떤 느낌을 보여주는 건데 이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잠깐 사족을 덧붙이자면은 참 저쪽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정말로 집요하고 악질적이고 또 어떤 광기 어린 특히 광기 어린 집착에 가까운 그런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부분들은 바로 그 극성스러운 좌파 계열의 사람들과 지난 십수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싸워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힘당의 정치인들인가요? 아니죠. 바로 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억척스러운 우파의 네티즌들이에요. 지난 십수년 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부딪혀 봤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나 우파의 심지가 깊은 어르신 유권자들이 그동안 국힘당 정치인들이나 윤석열 정부에게 왜 그렇게 강력한 태도를 주문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항상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그런 말을 억척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고들이 강하게 대응하라는 경고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쪽 사람들이 이 정도 극성스러운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거는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바라볼 때는 당연한 어떤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현 우파 정치권에서 한자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발 좀 이제는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비판 한두 마디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공론화도 하고 문제를 삼으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끌고 가란 말이야. 그 국힘당의 내가 엘리트요, 내가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판검사 출신이요, 행정고시 출신의 법률 엘리트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은 제발 이런 사건을 봤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구체적으로 행동과 액션을 취해서 그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제재를 가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너희 편을 들어주는 스피커들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도록 그 터전을 제발 좀 깔아줘야 되겠죠, 자유롭게. 자, 자세한 내용을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최근에 친민주당 성향의 더 탐사 관계자들이 27일에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파트에 침입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금 장치에까지 손을 대고 해제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하죠. 자, 이들은 사건이 커지자 취재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했지만 아파트 정문 앞에 갔을 때 침입을 앞두고 압수수색 당하는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너희들도 한번 공감을 해봐라. 너도 공감해봐라. 이런 식의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자기들 스스로 그러니까 보복 방문의 취지임을 밝힌 것이라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내용들은 이미 더 탐사 유튜브 생중계에 고스란히 실렸고 경찰에서도 이미 다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대낮에 한동훈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의 강남구 한 아파트에 이들이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아파트 정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에게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던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동훈 장관도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취지에서 차원에서 이렇게 취재를 가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보복성으로 방문한다는 취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너도 유사한 어떤 압수수색을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거죠.
이미 방문하는 감정 자체가 좋지를 않고 어떤 취재 그 자체보다는 자신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고 기분이 뒤틀리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사건이 커지자 더 탐사 측에서는 정상적인 취재 목적으로 자택을 방문한 것이다 라고 핑계를 늘어놨습니다. 또한 자기들도 괜히 캥기니까 사전 예고했기 때문에 스토킹이나 다른 걸로 우리를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또 자기들 편한 대로 갖다 붙이는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전화나 문자 등 어떤 형태로도 자택 방문에 대한 연락을 제대로 받은 바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더 탐사 측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주거 침입일 게 뭐가 있냐. 강제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사실 지들도 저런 행동을 하면서 검사 출신인 한동훈 장관한테 괜히 뭐 걸리고 넘어지고 논란이 생길까봐 자꾸 그 찝찝하고 캥긴다라는 거죠. 하지만 한동훈 장관의 개인 집에 현관문 도어락에까지 열려고 이렇게 손을 대고 시도했던 정황이 자기들이 중계하던 영상에 그대로 다 생중계가 되었고, 심지어 영상 중에는 지문을 입력하세요, 다시 시도하세요 라는 도어락의 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문을 자기들이 분명히 마음대로 열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현직 법조인들은 이 사건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요? 당연히 주거 침입이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침입하려고 했냐 안 했냐 그 의도를 떠나가지고 고의로 다른 사람의 현관문 도어락에 손을 대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거 침입이 성립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반드시 타인의 주거지에 출입을 해야지만 이게 성립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사생활이 있는 공간의 안정과 평온을 깨트리는 순간 주거 침입이 성립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대구지법에서 나왔던 한 판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누군가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서 공동 현관문을 같이 통과를 한 뒤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남의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또 현관문의 도어락까지 눌렀던 한 60대 남성이 주거 침입 혐의가 성립돼가지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어떤 그런 실제 사례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주거 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했을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탐사 측의 행동을 보면은 영상 속에서 카메라맨까지 포함했을 때 5명에 달하는 인원이 한동훈 장관의 집 앞에 우르르 몰려가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딱 빼도 박도 못하게 인원이 많으니까 가중 처벌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당시 한동훈 장관의 자택 안에서는 한 장관은 바깥에 나가고 없어가지고 아내와 자녀만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가족들이 한가로운 주말에 갑자기 때 아닌 불편한 인간들의 방문에 얼마나 놀라고 겁에 질렸겠습니까, 그죠? 한동훈 장관은 그래서 최근에 더 탐사 취재진을 공동주거 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자,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진행하는 고소고발장입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진작에 이렇게 강하게 싸웠어야 했다는 겁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은 최근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는 있죠. 자, 참고로 더 탐사 채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의 퇴근길 승용차를 뒤쫓아갔던 혐의로 이미 한 장관에게 이 스토킹 죄목으로 고소를 한 차례 당한 적도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까지 이미 받고 있던 상황인데 이런 일을 또 저지른 겁니다. 자, 심지어 김의겸 등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번에 논란이 됐었던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애초에 이거는 존재하지도 않는 희대의 거짓말이었죠. 이 거짓 선동을 처음 터뜨리고 공론화시킨 것도 누구냐면은 바로 더 탐사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골수라는 거죠. 저쪽 계열의 골수 나팔수들입니다. 자, 최근에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이 우리나라 좌파 쪽 사람들의 매운맛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맛을 보고 있죠. 자, 물론 한동훈 장관은 최근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을 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보면서 사실 많이 놀라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강하고 단호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싸우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청자분들한테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사실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이념 갈등이 이미 사회적으로는 거의 준내전 상태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말로 좋게 대화만으로는 통하지 않는 상대들도 있는 법입니다.
자, 민주당 진영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저쪽 애들에게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저쪽 애들한테 우리나라 법은 그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퉁치고 넘어가고 비틀어버릴 수 있는 별것 아닌 문서 쪼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는 해당이 안 됐었죠,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뭐만 하면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반대로 뭘 적용하려고 하면은 뭐만 하면 언론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늘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위력을 행사하고 때를 쓰고 억지를 부리고 목소리 크게 드러누워서 징징거리면은 결국 거기에 우파 전체가 질질 끌려다니던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런 우파 정치권이 잘못 보여줬던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트 검사 출신의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저런 식으로 우격다짐이나 다름없는 배짱 장사를 해대는 양반들에게,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마음대로 집 앞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할 수 있는 양반들한테 일반 우리 같은 힘없는 우파 지지층들이나 파편화된 개인 시민들 지지자들쯤이야 그 압력을 넣고 황당하고 극단적이고 흥분하기 쉬운 상태로 몰아가는 게 저 사람들한테는 애들 장난에 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물론 이미 기존의 국힘당 인사들보다는 확실히 다른 모습들을 요즘 점점 보여주고는 있어요. 있지만 그 불과 몇 년 전에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솔직히 이 양반들이 우리나라 민주당 계열의 인간들이 저렇게 막 나가고 룰도 없는 사람들인지를 잘 몰랐다라는 거죠. 그 본인들은 이미 결코 단순한 월급 공직자의 입장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장관이라는 자리는 월급 공직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본질은 이미 단순한 공무원의 범주를 넘어서서 정무직의 공직자, 즉 사실상의 정치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본인들은 이게 좋든 싫든 이미 정치인이 된 거예요. 이건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디 이런 불쾌한 경험들을 겪어보면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더욱더 강하고 투쟁적으로 단단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본인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앞날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더욱더 강건하고 이념 철학이 확실한 정치인들로 거듭나야지만 이런 싸움들에서 지치거나 겁을 먹지 않고 강하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저쪽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겁니다. 우리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슨 머리에 뿔이라도 나 있고 억척스럽고 뭐 주변 지인들하고도 맨날 싸움이나 하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정치 이념적으로 강하게 어떤 철통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아니라는 거죠. 저런 식으로 나오는 인간들이라는 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강하게 원리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절대로 물러서지 말라고 그렇게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주문을 넣어줬던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